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호남 정맥의 한 줄기인 장성 백암산. 단풍과 기암괴봉 등 백암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은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손꼽혀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백암산이 품은 또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바로 고불총림 백양사다.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와 민중의 고난에 함께 해온 백양사.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힘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던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깨달음의 도량 장성 백양사로 떠나보자. 고운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오색 빛깔로 물든 장성 백암산. 이곳에 자생하는 단풍은 잎이 유난히 작아 일명 애기 단풍이라 불린다. 크기는 작지만 색깔은 더없이 맑고 진한 단풍을 보기 위해 가을이면 수많은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시리도록 맑은 계곡물과 붉은 단풍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누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속 백양사의 본가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한 쌍계루다. 고려시대 각진국사가 처음 세웠다는 백양사 쌍계루. 당대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였던 목은 이색은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친 누각과 단풍의 모습이 실로 보기 드문 승경이라고 예찬하기도 했다. 정확하게 쌍계루라는 이름은 목은 이색이 지었고, 그 옆에 있는 길이 실제로는 전라도에서 이제 정읍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과거보로 가는 보따리 길이었습니다. 한양과 전라도 땅을 오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였을 쌍계루. 쌍계루 벽면에는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문인들의 기문과 한시가 걸려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 말의 대학자이자 충신 정몽주가 남긴 글이다. 장성 출신으로 호남 사림을 이끌었던 하서 김윤호의 발자취도 이곳에 남아있다. 그는 정몽주가 남긴 시의 운을 따서 한시를 지었다. 하서 김인호 이후에도 면왕정 송순, 악의 이산해, 월사 이정구, 노사 기정진 등 조선 중후기의 내로라 하는 유학자나 관료들이 정몽주의 식구를 차운해 쌍계루 재영시를 지었다. 단순히 쌍계루의 풍광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다. 원래 포원 선생이 이제 고려 말부터 이제 조선 중기 후기까지 이어지는 조선 유학자들, 선비들의 어떤 보면은 가장 큰 선생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런 분이 쌍계루에 관련된 시를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학문적 스승으로서 그것을 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쌍계루에 관련된 어떤 차원시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210여 명의 문인들이 무려 240여 수의 쌍계루 관련 시를 남겼는데, 그중 재영시 120여 수를 간추려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올해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 의해 진행됐다. 한 공간에서 몇 세대에 걸쳐 펼쳐진 누정문학의 특이한 사례를 재조명하고 학술적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작업이기도 했다. 쌍계류 재영시들 또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쌍계류 누정문학이라고 한다면, 이곳이 담당했던 역할은 당대 그 대표적인 문사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고가 모여든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통이 쌓이다 보니까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누정문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었지 않을까. 일종의 그 누정문학의 정신적인 모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 무왕 때인 632년
여환 선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백양사.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다가 오랜 세월 정토사로 불려왔다고 한다. 현존하는 백양사에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시대에 쓰인 백암사 정토사 교류기인데, 놀랍게도 이 기록을 남긴 이는 삼봉 정도전이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꾼 조선 왕조의 설계자이자 강력한 배불론자로 알려져 있는 정도전은 왜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일까? 조선시대 유학자하고 고려시대 유학자하고는 다릅니다. 유학자라고 해서 분류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경우에도 고려 말에 중요한 불사의 희주자로 나오고 있어요. 이 1388년 유화도 해군 이후에 집권을 하고 국가 경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이 사원 경제가 너무 비대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대웅전 뒤편으로 보이는 백학봉도 단풍에 뒤지지 않는 절경이다. 한 마리 흰 학의 형상인 백학봉. 백양사와 백학봉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백암산을 찾은 수많은 등산객들이 사찰 뒤편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백학봉 서쪽 기슭까지 이어지는 푸른 비자나무 숲은 백양사의 또 다른 명물. 5천여 그루의 비자나무가 가득 차 있어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고려시대 각진국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백양사의 비자나무 숲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단풍과 비자나무가 어우러진 산길을 20분 정도 오르면 백양사의 전망대격인 약사암에 이른다. 산내 암자의 고즈넉한 분위기도 그만이지만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을 백양사의 그림 같은 풍광이 이곳에 서면 한눈에 들어온다. 약사암에서 100m 남짓 떨어진 동굴 속 암자 영천굴. 이곳엔 백양사의 이름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선조 때의 인물인 환양선사가 이곳 영천굴에서 전국의 스님들에게 설법을 할 때 산중의 동물들까지 몰려와 선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중에는 흰 양 한 마리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양선사의 꿈에 이 양이 나타났다고 한다. 내가 이제 잘못해서 왕이 이게 양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환생합니다. 양을 불러서 천도를 시킨 그런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 환양선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절도 이제 정토사에서 동물의 업을 벗고 환생하는 그런 인연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양사라고 이렇게 불렀고. 지난 15일 백양사 대옹전에서 올해의 동안거의 시작을 알리는 결제 법요식이 열렸다. 동안거의 첫날인 음력 10월 16일부터 수행자들은 이듬해 정월보름까지 석 달 동안 산문 밖 출입을 일체 하지 않고 오로지 사찰에 머물며 수행에만 전념하게 된다. 우리 수행자들이 당장 지선 스님의 결제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 의지를 다진 수행자들. 불가에서 이토록 안거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말이 도생 안정이라고, 도라는 것은 안정됐을 때 나오는 거 다 가지고 나오는 거지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그런 것은 안 나오거든요. 불법을 수행하고 깨달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1년에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해서 특별히 수행을 하죠.
백암산 성황봉 아래 자리한 운문암. 아무리 안개가 껴도 문만 열면 산 아래 전경이 훤히 보인다 해서 구름문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고려 말에 고승 각진국사가 이 암자를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운문암이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이전에 남운문, 남쪽에는 운문암이 최고고 북쪽에는 마하연이라고 그 서산 사명스님들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공부터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이 뭘 사해도 그러지만 그래요. 그런데 운문암에서는 아무튼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서 각진국사 고려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단의 대표적인 그런 큰 스님들이 이거를 안 거쳐간 분들이 없어요. 만암, 서웅스님 등 근현대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도 이곳 운문암에서 수행했다. 백암산의 청정한 기온 속에서 오로지 수행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운문암. 안고에 들어간 지금 산중 선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광주 무등산과 순천 조계산, 화순 모후산이 다 보일 정도로 전망 또한 일품인 운문암. 여전히 많은 스님들이 여름, 겨울 정진 때 머물며 공부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참선 수행 도량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늘 민중의 고난에 동참해온 백양사의 전통을 말해주는 암자도 있으니 그곳이 바로 청류암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의 은신처 역할을 했던 청류암. 광군에게 체포되기 전날에도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후 순창으로 갔다가 붙잡혔다고 전해진다. 그가 청류암에서 머물 때 암자 옆 작은 샘물에서 목을 축였는데 그 물맛에 탄복한 전봉준이 샘 옆 바위에 부직갱이로 새겼다고 전해지는 남천 감로라는 글씨가 지금도 이곳에 남아있다. 백양사가 위치한 장성은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지방군이 아닌 중앙의 경군을 격파한 황룡촌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농민군의 세력이 무척 강했던 지역이다. 백양사의 승려들 역시 이 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여기 주지를 지냈던 응원 스님이라는 분이 접장을 했어요. 접장을 해서 동학에 여기 스님들이 열심히 가서 활동을 했어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스님들은 나라나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뛰면은 해적도맹한다고 자취를 감추고 이름을 숨겨버린다.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활동 등 격동의 근대사를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맞부딪혔던 백양사. 결국 천년고찰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극락보전과 요사체만 겨우 남아있던 백양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16년 만암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다. 스님은 백양사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불사를 일궈냈다. 만암 스님의 불사는 절만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 절 주변에 있는 일반 대중들도 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불사가 이루어져서 절에서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 연못도 일반 사람들을 동원해서 파괴하고 그러면 이제 품삯을 절에서 주고 워낙 그 형편이 어려운 시기이고 절의 힘도 적었던 때라 불사가 한 10여 년 계속되어졌습니다. 일제 치하에 억압된 시기에
조선 불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만암 스님. 그의 법포인 만암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담겨 있다. 19세기 중엽 백양사의 백파대사와 선에 관한 논쟁을 벌인 추사 김정희. 훗날 백파대사의 제자 중에 불법의 진리를 깨달은 이에게 주라며 만암이라는 법포를 지어 백파대사에게 건넨다. 결국 이 법포를 받은 이는 20세기의 인물인 만암 스님이었다. 이 만암은 추사 선생이 그 미리 지어준 호이고 법포이고 정호는 이제 이 만암 스님의 법명이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암 정원 스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권을 남의 나라에 빼앗긴 일제 강점기. 만암 스님은 1928년 지금의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세우고 앞서 백양사 총류함에는 민족교육의 장인 광성의숙을, 경내에는 심상학교를 각각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민족혼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만암 스님은 중창불사와 광성의숙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금전적,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불교를 좀 현대화하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재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담양, 장성 이런 그 청년, 사회의 청년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졸장 받은 분들도 더러 지금 있고 그래요. 국가와 민족 또 사회 또 종교 그런 것을 현대화해서 빨리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수습해야겠다 하는 그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만암 스님의 법맥은 그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서웅 스님에게로 이어졌다. 조계종 5대 종성을 지낸 서웅 스님은 종종에서 물러난 뒤 수행의 고향인 백양서로 돌아와 초대 방장을 역임했다. 사람이 속이 비면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며 근검한 생활을 강조했던 서웅 스님. 평생 참사람 운동을 펼치며 평화와 인류애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인이라 할 정도로 한국 불교의 그런 큰 스님이셨죠.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라서 누구든지 발부터 머리까지 가득 차 있어요. 지식정보가. 중요성과 귀함을 몰라요. 다 똑똑이만 돼가지고 영웅호걸이 지배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나 선배의 감명을 받는 일이 없어요. 드러나지는 않아도 어딘가 지금 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듯 수많은 선승들을 배출하며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온 백양사.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은 백양사는 지난 1996년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총림으로 승격됐다. 총림이란 스님들의 참선 시설인 선원과 경전교육기관인 강원 등을 모두 갖춘 종합수행 도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양사의 높은 사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백양사야말로 가장 먼저 총림을 결성한 곳이었다고 한다. 1996년에 백양사의 주지를 맡았던 지선 스님이 중심이 되고 스승이신 소홍 스님을 방장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한 참사람 결사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해방 직후인 1947년에 송만암 스님이 주동이 되어서 호남 고불 총림이 결성되어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정법을 구현시키자. 그리고 외색에 물들어서 스님들이 뭐 장가하고 육식을 하고 계율을 안 지키니까 종단 정화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최초 총림을 세웠는데 그 한국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이 사찰이 전부 전소되는 바람에 쉬었습니다. 96년에
다시 복원을 했어요. 백양사 경내로 들어서면 이곳이 최초의 고불 총림임을 기리는 커다란 비석이 사람들을 반긴다. 만암 대종사 고불 총림 도장이란 글씨 아래 스님의 유명한 화두인 이 멋고가 새겨져 있다. 이 세 글자엔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 불교는 달마가 삼불교의 초조고 그 다음에 1조, 2조, 3조, 4조 내려오는데 6조 해능 스님이 그 참사람의 무의진인을 주창했던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이 승려생활을 하려고 절에 오니까 그 5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게 이제 네 본 모습이 뭐냐, 그 말을 그 사람 됨됨이를 탐색하려고 해봤던 소리입니다. 자기 본질을 알아야 한다. 자기 생명의 본질, 근본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살면은 아무리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행복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백양사의 또 다른 보물은 천연기념물 제486호 고불매다. 지난 1947년 고불 총림을 결성할 때 이 매화나무에도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부처의 원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이 담겨있는 백양사 고불매. 수령이 350년 된 고령의 매화나무가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연분홍꽃을 피우고 진한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억불정책의 조선시대, 불교 탄압의 일제시대, 이후 불교 정화기를 거치면서도 천년의 선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백양사. 참선과 수행을 통해 오늘날에도 참사람의 향기를 널리 펼치고 있는 백양사는 남도의 보물이다.